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매운동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본차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그 주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창은 일본을 향한 비판 목소리로 가득 차곤 합니다. 몇 개월 전 영상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맥주나 생필품 같은 작은 소비에서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 번졌고 식재료까지 샅샅이 찾아내는 이른바 핀셋 불매로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 현상이 최근 자동차 쪽으로도 번졌고 저희 영상 댓글을 통해 일본차와 관련된 기업을 취재해달라는 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수입차는 보통 딜러사가 단독으로 팔거나 대기업이 계열사로 딜러사를 두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본차도 수입차니 이런 구조로 판매되겠죠. 딜러사에서 일본차를 파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계열사로 딜러사를 두고 일본차를 팔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차를 수입 판매하는 대기업은 그간 일본차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판매에 일부 한국 대기업들이 주역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도 몇 개월 전에 나온 바 있죠. 불매운동 열기가 뜨거울 때 실제로 이 대기업들은 자칫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SK와 두산그룹은 2010년대 초반 일본차 딜러 사업에서 물러났습니다. 두산그룹은 계열사 DFMS, 그 옛날 두산모터스를 통해 혼다 딜러 사업을 벌여왔으나 2012년에 딜러십을 반환한 바 있고 SK네트워크스는 2011년 닛산 인피니티 딜러 사업에서 물러났습니다. 효성그룹은 효성 도요타와 더 프리미엄 효성을 통해 도요타와 렉서스를 판매 중입니다. 효성은 2017년 자체 개발한 원사가 적용된 자동차용 카펫을 렉서스에 처음 공급하는 등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차를 팔고 있는 대기업을 알아보던 중 여러 개의 딜러사를 쳐내다 보니 남은 것은 베스트 도요타와 센트럴 모터스. 이들은 모두 도요타와 렉서스를 팔고 있는 딜러사입니다. 베스트 도요타는 LS그룹 계열사, 센트럴 모터스는 GS그룹의 계열사입니다. GS그룹은 2005년 1월 GS홀딩스와 LG그룹 소속의 13개 회사들이 LG그룹으로부터 법적 분리된 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LS그룹의 모기업이자 지주회사는 주 LS, 한마디로 이들의 뿌리는 LG입니다. GS그룹은 2003년부터 센트럴 모터스를 운영하며 렉서스를 판매해왔습니다. GS그룹과 함께 범 LG가 계열인 LS그룹도 계열사 베스트 도요타를 통해 도요타와 렉서스 딜러십을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2013년 5월 LS 네트워크스의 도요타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면서 베스트 도요타가 설립됐습니다. 불매운동 이후 딜러사들은 사업망 축소에 나섰습니다. 독일 브랜드와 영국 브랜드 그리고 일본 브랜드 자동차를 팔고 있는 한 딜러사는 소속 영업 직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일본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발령하는 등 영업망 축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LG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GS그룹과 LS그룹은 어땠을까? 아직 판매망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허창수 당시 GS그룹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기업 오너들이 미래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기보단 손쉬운 해외 제품 판매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꾸준했다라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판의 화살이 이들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른바 핀셋 불매로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을 향한 화살을 언론이 대놓고 조준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브리핑을 통해 일본차 불매운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괜스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론에서 일하면서 한두 번 고민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특히 오랜만에 대기업을 언급하자니 유독 고민이 떠오르더군요. 새해를 맞이하기도 했고 최근 오토포스트 채널 구독자 수도 1만을 넘었으니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공적 영역이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면서 그 광고주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언론이라면 자동차 기업이 대표적이겠죠. 더구나 이제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동차 매체로서는 비판과 존립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도 단순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더욱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차 불매운동 열기가 뜨거워진 요즘뿐 아니라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브랜드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보도한다던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결함과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저희들의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험이자 피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언론인이라면 수도 없이 고민했을 질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언론의 위치, 그 중에서도 자동차 언론의 위치는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 중간에 있으며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자들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기업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끈 것이라 믿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올바른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를 수많은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이지만 교과서적이어서 어쩌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앞장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오토포스트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켜왔던 진심과 노력이 오해 또는 폄훼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그리고 특정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잊혀지고 있는 따분하고도 느껴지는 교과서적인 저널리즘은 시대가 바뀌어도 옳은 것이며 그런 저널리즘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구입한 차에서 뒷유리 품질 문제가 발견되어 해당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전 해당 하청업체의 임원급 인사가 찾아왔더군요. 뒷유리 품질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원래 알고 있었다.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처럼 보도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그대로 내보냈고 해당 차의 동호회 회원들은 저의 보도가 편파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차에서 이번에는 주행 중 문이 열리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장이라 불리는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 전자적 결함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기업에게 이에 대한 반론권을 주었으나 이메일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고 기업에게 뭘 바라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며 이 역시 편파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세단과 SUV 열풍에 가져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키워드는 양극화였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브랜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 역시 편파라고 하더군요. 비판 목소리가 커질수록 어디론가부터 들려오는 견제와 폄훼도 함께 커졌고 이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보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지 않는 것이나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건드리면 그 언론은 어느 쪽으로부터든 공격을 받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시승 행사나 신차 행사 소개를 자주 내보내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겠죠. 몇 개월간 일본차 불매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 시승한 일본차의 시승기를 내보내려던 찰나에 불매운동이 시작되어 저희는 고심 끝에 해당 시승기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넓히라는 핀잔을 주었고 누군가는 무조건 우리나라 것 쓴다고 애국이냐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잘못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일본차 불매운동과 같은 영상이라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간 없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업계에서는 낯선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거나 목소리를 내도 무시당했기 때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언론이란 진실을 보도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어느 작가의 말 한마디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신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